서울여자대학교 프로그래밍 그룹 안드로이드 과정 저희가 코틀린 문법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서 배운 그 배열과 그 다음에 반복문에 대한 개념을 배웠었잖아요. 예, 그걸 중심으로 한번 실제 코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예제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반복문에 대한 그 예제를 한번 먼저 볼 텐데요. 첫 번째 예제는 지금 for문을 이용한 예제입니다. 파일명은 for sum.kt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1부터 10까지의 누적을 표현해주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for문을 저희가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요. 이제 그 누적할 수 있는 sum이라는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sum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0으로 초기값을 줬고요. 그 다음에 for문이 x 그냥 여기 그 변수는 그냥 선언을 해주시면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x가 1부터 10 사이에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x가 점점 하나씩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되면서 증가가 되면서 썸으로 값이 누적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기억하실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출력을 할 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썸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출력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출력문 안에다가 만약에 변수 값을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달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썸은 55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for문을 또 한 줄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게 한 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for문을 그냥 바로 한 줄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문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그 인텔리제이에서 직접 이 내용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리제이의 프로젝트는 챕터 2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요. New를 누르신 다음에 코틀린 클래스 파일 부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입은 파일 타입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파일을 눌러주시고요. 네, 파일명이 지금 for sum, for문을 이용해서 sum을 구현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메인이라고 하신 다음에 탭키를 누르면 메인 함수가 자동으로 완성이 됐죠? 자, 이제 누적을 위해서 sum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줘야 돼요. 자, 원래는 이제 타입을 정의해야 되지만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그 값을 그냥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um의 인티저 값을, sum의 0 값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r문을 적는데, 자, for문은 안에 들어가는 변수는 임의로 선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n을 하신 다음에 1부터 10까지 입니다. 1부터 10까지 값을 하겠다라고 하시고요. 네, 중괄호를 열어주시고, 자, sum에다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sum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되죠.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약어 형태인 플러스 이퀄 x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표현하고 이제 동일한 거죠. 네, 이게 뭐냐면 sum에다가 sum 플러스 x 한 것과 이제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프린트 ln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걸 배웠죠? 네, sum이라고 하고 sum의 값이 변수 sum을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앞에다가 달러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달러 표시를 해주시고 자, 제대로 수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run 메뉴로 가셔서 네, 중간에 run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요. 네, 저희가 방금 작성한 for sum.kt 파일을 눌러주시면 네, 실행이 되고 아래쪽 창에 네, sum이 55라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요거 팁으로 알았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출력문 중간에 변수명을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여기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출력문에는 실제 일반적으로 출력이 되는 출력문과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값이에요? 네, sum이라는 변수의 값인 거죠. 네, 그게 같이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또 저희가 한 줄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왜냐면 지금 for문 자체가 한 문장만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썸을 재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썸을 재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썸 값을 0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썸 값을 0으로 한번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하게 for문을 사용을 하고요. 자, x가 in 1부터 10이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중간에 이게 증감이 하나밖에 안 되지만 스텝이라는 키워드를 쓰면 얘 증감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1하면 똑같겠죠. 예. 뭐 2로 하면 당연히 이제 증가가 더블로 되겠지만 요거는 이제 동일한 표현이에요. 근데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또 이제 상식선에서 한번 알아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썸 하시고 나서 플러스 이퀄 네, X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프린트 ln 하시고 동일하게 sum 우리 이번에는 이퀄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달러 하시고 sum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으로 가셔서 실행을 해주시면 자, 여기 이제 동일하게 55가 출력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기호만 살짝 바꿨는데 여기가 이제 이퀄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출력문도 좀 자유롭게 하시고요. 포문도 한번 제대로 배워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많이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while문을 이용해서 누적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or문하고 조금 다르게 while문은 조건을 먼저 돌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첨자나 이런 그 증감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구문 안에서 직접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for문의 경우는 첨자가 하나씩 이제 증가되는 게 보이잖아요. 자, 앞에 예제를 보여드리면.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증가되도록 얘가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기본값이 1이 계속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저희가 이제 실습에서 나왔지만 스텝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증감을 할 수가 있죠. 예, 스텝 1이 기본이 이제 삭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while문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문장 안에서 증감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선언할 때 변수를 두 개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um은 0이고 x는 0이다 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x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네, 그리고 sum은 계속 누적을 해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누적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x가 10보다 작을 동안까지 이제 총 루프를 10번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랑 비슷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두 while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while문. 그러니까 조건을 뒤에 붙이는 거죠. 저희가 아까 이론에서는 잠깐 설명하지 않았지만 아마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가 먼저 나오고 조건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두 while문이라고 보통 부르죠.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한번 초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은 누적이 돼서 sum 값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while문을 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while문은 네, while은 조건을 먼저 체크해요. 조건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do while은 조건을 나중에 확인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while문의 경우는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번, 그러니까 최소 수행을 네, 이 안에 있는 여기죠. 요 중괄호 안에 이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0번만 수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수행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얘는 뭐죠? 얘는 이 부분을 최소 한 번 이상 수행해요. 네. 한 번 하든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조건에 안 맞아서 탈출을 하더라도 한 번은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요 형태, 좀 while문이 약간 유연한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직접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리제이를 다시 이제 인텔리제이 창으로 옮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소스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while sum이라는 소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while 문도, 예, 똑같이 이제 메인으로 시작이 되니까요. 네, 메인하고 탭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는 아까처럼 sum이라는 변수 하나 선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첨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적하는 값, 예, x도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while문을 수행을 할 텐데요. 네, 이거 while문은 지금 조건이 먼저 체크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x 값이 네, 10보다 작을 동안 네, 계속 수행을 해라. 네,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면 sum에다가 네, 얘를 x를 누적을 해라.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x를 하나 더 키워라. 이렇게 x를 하나 더 증가해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문에다가는 자, sum의 값은 네, 변수 sum이다. 네, 뭐였죠? 그 기호가? 네, 기억나시죠? 네, 달러 sum입니다. 달러 sum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while문은 다 돌렸으니까요. 한번 얘만 먼저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런에 가셔서 중간 런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만든 while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에러가 났네요. 무슨 에러냐면 네, 프린트 ln 네, 오타가 있네요. 네, 오타를 추정하고요. 다시 한번 네,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출력 결과 55가 잘 나왔죠? 네. 자, 이제 두와일 문까지 한번 해볼까요? 두와일 문. 네, 두와일 문은 예, 두를 앞에다가 먼저 적어야 된다. 그 전에 예, 저희가 여기를 그냥 하게 되면 썸이 누적이 돼요. 예, 그래서 썸을 다시 초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썸에다가 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x에다가도 0을 집어넣도록 할게요. 네, 둘 다 지금 이 위의 상태를 보면 썸은 얼마가 되어 있어요? 썸의 값은 현재 네,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썸이 55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네, 10을 갖고 있겠죠. 10? 네, 10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초기화를 안 하면 네, 값이 너무 커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초기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와일문을 적어주시면 되죠. 네, 두 하시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썸에다가 네, 썸에다가 동일하게 이 두 개니까 요거 그냥 카피해 가지고 올게요. 제가요. 네, 요거 두 개를 하고 그 다음에 네, 프린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조건을 적어야 되니까요. 네, y를 뒤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은 네, x가 동일하게 10보다 작을 동안 수행을 해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하고 프린트 ln 해주신 다음에 네, 동일하게 sum 콜론하고 네, 변수값 달러 sum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알문까지 완성을 했어요. 제대로 돌아가나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sum이 두 번이 나와야 되죠. 네, 보시면 정확하게 두 번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while문과 두while문의 차이다 그러면은 이 while문은 만약에 x가 여기에서 이제 10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네, 여기서 자, x를 만약에 제가 10으로 설정을 해버렸어요. 10이 아니라 11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래야지 조건에 해당이 안 되니까 이걸 11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얘도 11로 해볼게요. 네, 동일하게 x값을 11로 네, x값을 11로 바꿨어요. 네, 제가 while문과 두while문의 차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원래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55, 55 나오죠? 네, 55, 55가 나오는데 자, 얘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실행을 해주면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지금 while문의 경우는 sum이 0으로 떠요. 왜냐하면 조건을 안 맞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sum 값이 나와요.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조건에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어디서 체크하죠? 네, 조건을 뒤에서 체크하니까, 뒤에서 체크를 해버리니까 한 번은 수행이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얘가 수행이 이렇게 누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11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while과 do while문의 차이까지 한번 네,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어레이에다가 직접 값을 세팅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나오는 예제는 지금 1차원 어레이만 가지고 네,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원 어레이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선 선원 자체는 아주 일반적인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원이라는 이름의 1차원 어레이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 타입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티저 어레이 오프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10, 20, 30을 다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걸 출력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첨자 넣고 그 다음에 여기 해당하는 어레이 이름 있죠? 어레이 이름 점 그 다음에 indices 해가지고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다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임의의 그 값을 선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in A 하시면 A 어레에 있는 내용을 다 출력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to라는 어레이를 했는데 이건 문자열로 한번 선언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레이, 네, 생성자 어레이를 이용해서 꺽쇠가루에 스트링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샘플 중에 어레이 오프라는 그 메소드를 통해서 초기값을 넣는 것도 가능했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 둘, 셋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포문으로 출력을 해요. 네, 여기서는 이제 포문으로 출력하는 방법 한 가지, while문으로 출력하는 방법 한 가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포문으로 하되 이제 첨자의 값이 어디냐? 0부터 2 사이. 세 개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0번지, 1번지, 2번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증감은 1로 해라. 이거는 쓰나 안 쓰나 똑같다고 그랬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출력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while문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while문으로 할 때는 네, 이거는 어레이의 사이즈라는 속성이 아예 있어요. 사이즈라는 속성 자체가. 그래서 이 to 어레이 객체죠. to라는 어레이 객체의 사이즈 값이 네, k가 지금 0이죠. 0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이제 계속 출력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출력을 해주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전체 사이즈보다 작을 동안 0부터 쭉 늘려가면서 출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은 얘도 k 값이 언제 출력이 되는 거죠? k가 0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그 다음에 이 사이즈가 3개짜리니까 2일 때까지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출력 결과가 이제 오른쪽처럼 나타납니다. 10, 20, 30, 12, 3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역시 이제 직접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만드는 예제의 이름은 네, exam 03.kt 파일입니다. 그래서 파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역시 메인 하고 탭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어레이를 선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어레이의 이름은 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어떤 타입이냐면 인티저 어레이 타입입니다. 네, 인티저 어레이 타입이죠. 네. 그리고 이 어레이 타입인데 초기 값을 인티저 어레이로 아예 어레이 오프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파라미터의 값은 10, 그 다음에 20, 30 네, 이렇게 적어주면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3개짜리 칸이 생기는 거고요. 네, 거기에 처음에 10의 값, 20의 값, 30의 값이 들어가고 인덱스 값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0, 1,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위해서 포문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i라는 값이 1이라는 어레이에 그 다음에 indices 값을 그러니까 해당하는 걸 다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1이라는 어레이에 있는 인덱스 값을 다 출력을 하라는 겁니다. 영역에 해당하는 걸 다 출력을 하겠다는 거고요. 자, 프린트 ln 하고 나서 네, 이 1이라는 어레이에 첨자에 해당하는 거를 다 출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까지만 우선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 코딩할 때는 다 하고 하시는 것보다는 가급적 이제 라인당 하시고 모듈당 하신 다음에 체크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네, 중간에 있는 런 메뉴 실행해 주시고요. 네, 방금 작성한 이그잼3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네, 1, 10, 20, 30 이렇게 먼저 나오면 되죠. 네, 결과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동일한 걸 한번 출력을 해볼 거예요. 자, 포문을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value라고 써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in 안에 있는 건 다, 이거는 1이라는 어레이 안에 있는 건 다 출력을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print ln문을 이용을 하셔서 네, 여기에 value를 네, 문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여기에 쓴 변수 이름하고 얘가 같아야 돼요. 네, 요걸 같이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네,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얘도 실행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요. 그러면은 12, 10, 30이 두 번이 나와야겠죠? 네, 정확히 두 번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어레이를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할게요. var 하시고 2입니다. 이름은 2고요. 얘는 문자열 어레이로 네, 선언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레이 네, 생성자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네, 스트링이다. 네. 그리고 선언은 어레이 of를 쓰겠다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 출력은 맨 처음에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포문을 이용해서 하는데, 네, 첫 번째 위에 있는 방식하고 이제 동일하게 해볼게요. 네, i가 in 하셔서 얘는 지금 첨자 0을 기준으로 2 사이에 있는 거다. 네, 스텝 1이다. 네. 1일 쓰나 안 쓰나 똑같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똑같이 네, 프린트 ln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라는 예, 이렇게 i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이 나오겠죠? 10, 20, 30, 10. 예, 하나, 둘, 셋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while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while문으로. 자, while문으로 쓸 때는 지금 예, 첨자가 하나가 필요하니까 var 네, k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인티저 형태다. 네, 0으로 가급적 타입을 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조금 더 명확해 보여서요. 그 다음에 while문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언한 k가 네, to.size 네, to라는 그 어레이의 사이즈 속성이 있어요. 이제 전체 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체 크기를 의미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출력문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프린트 ln 하시고 네, 동일하게 to 하시고 여기에다가 k 예, 이번에는 k로 출력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k를 이제 누적을 해주셔야겠죠. 네, k 뿔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실행을 시키면 네, 여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네, 10, 20, 30, 10, 20, 3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출력이 제대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우리 저기 폼은, 그 다음에 while문, 그 다음에 어레이 세팅하는 것까지 이제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약간 이제 코딩이 조금 길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한꺼번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블락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실제 응용 예제를 조금 더 해봐야 돼서, 네,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장에 이제 실습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예제는 저희가 계속 실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응용 예제로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3x3짜리 2차원 배열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포문을 이용해서 한번 값을 할당해 보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파일명은 hw02-03 .kt 파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열 선언은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레이 오프로 하셔도 되고 인티저 어레이 오프로 하셔도 되고요. 예, 아니면 그냥 대입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사인으로. 그래서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포문을 응용한 예제를 한번 할 텐데요. 5단에서 8단까지 9구단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while문을 이용해서는 1과 100 사이의 홀수만 누적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소 이제 도전 과제 같죠? 네, 한번 꼭 작성을 해보시고 네, 다음 시간에는 요 세 가지 예제를 해설하는 것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